예, 또 벌써 오른을 할 때가 왔습니다. 어, 무신달이죠. 지난달이 정미달이었고, 이제는 무신달입니다. 정미라는 달, 정미달은 다들 열심히 앞을 달려가는 달이죠. 막바지 마무리를 해 나가는 시기이기도 하고, 무신달은 그런 성과들이 나오는 달입니다. 정미라는 것은 일은 저질러 놨다, 뭐 이런 거죠. 무신딸은 겸허히 그 일의 결과를 받아들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신딸이라는 것은 이제는 방향을 확실한 이제 새로운 일의 전환점이라는 의미도 되고, 이제 새로운 결과들이 나타나는 시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무신딸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은 쉽게 바뀔 수 없다라는 거죠. 무신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달이 기우달이죠. 무신 기우 그리고 이제 경술 신해 뭐 이런 식으로 가죠. 대충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무신 달에부터 시작되는 모든 변화들, 어떤 결과치들 이런 것들은 그 흐름이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가속화된다라고 봐야 되고 더 공고히 된다라고 봐야 되고 내가 무슨 무신 달에 어떤 성과가 나왔다고 이 성과들은 계속 발전적 방향으로 나가는 거고 뭔가 하향 곡선을 긋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다시 하향으로 계속 가는 추세로 뭐 볼 수 있을 것같습니다. 어쨌든 무신이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단계로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으니 이러한 것들이 어, 일정한 방향으로 상승을 하든 하강을 하든 하는 시기가 될 것이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읽으면 해봐야죠. 뭐 간목부터 해봅시다. 간목은 무신달 이제 편제평간이죠. 편제평간입니다. 무신달 목국토금국목 한다라는 이야기죠. 편제평간 목국토금국목. 편제평간이라는 거는 어떤 이렇게 좀 무리수를 둔다라는 이야기죠. 조금 이렇게 육체적, 정신적 뭐 자기가 싸움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목국토금국목이라는 것도 목국토금목이라는 것은 범위가 넓지는 않아요. 자기 그 범위 내에서 움직인다라는 이야기고, 그래서, 음, 이렇게 간목 같은 경우가 무신딸에는, 음, 어, 편제평관, 음, 모든 것들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고, 뭐 이런 시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 중에서, 그러면서 이제 일어나는 어떤 육체적, 정신적인 한계,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큰 변화가 있지는 않아요. 큰 변화가 있지는 않고, 음, 내가 주어져 있는 이 한계, 뭐 지역이면 지역, 뭐 직장이면 직장, 뭐 이런 범위 내에서, 이렇게 마지막 스파트를 하는 뭐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간목한테는 새로운 계획을 짤 시기라고 보셔도 돼요. 이제는 모든 게 마무리될 시기니까 새로운 계획을 짜고, 이때까지 해왔던 것들의 어떤 장단점을 잘 본인이 캐치를 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갈 궁리를 해야 되겠죠. 어쨌든, 간목무트 경금은 어쨌든 지금은 이번 달은 일종의 정책이라 보면 됩니다. 정책이라고 봐야 되고. 그래서 이 정책이라는 것은 어떤 휴식의 의미를 받아들여도 됩니다. 음, 그래서 이 정책이라는 게 그냥 머물러 있고 머물러 있는 정책이라기보다는 잠시 멈춰서 가는 정거장과 같다. 우리가 뭔가 정거장 없이 뭐 1000km, 2000km를 계속 할 수 없듯이 그래서 그냥 하나의 여정과도 같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거기서 동반되는 체력적, 정신적 그런 한계, 무리수 이런 것들만 좀 이렇게 음, 경계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이렇게 편제가 이렇게 투간이 되어 오면은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영역 확보라는 걸 하려고 해요. 자기의 체력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벗어나려고 하는 것들이 강하죠. 음, 그래서 약간 그런 걸 수도 있었습니다. 이게 토라는 게 목국토 편제라는 게 갑작스럽게 뭐 집안에 물이 샌다라든지 갑작스럽게 뭐 전기가 나간다라든지 뭐 이런 가정사의 문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신경 쓰고 번거로운 일들 뭐 이런 식의 일도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충분히 뭐 극복 가능하고 내 영역 안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될 만한 건 뭐 아니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을목. 음, 을목은 정제정관이죠. 정제정관, 천간의 정제, 지지정관이고 이것도 역시 목토를 이야기를 합니다. 정제정관이라는 그 일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일상. 더군다나 지지정관, 천간정제라는 것은 어떤 일상, 내가 모든 것들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뭐 이런 식의 삶을 살아간다는 이야기죠. 음, 을목무토라는 거는 음, 저는 보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을목무토라는 거는 보류하라. 을목이 목국토가 되진 않습니다. 무토를 봤으니 보류하라. 음, 때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때가 아니다. 보류하라. 그래서 시간을 가져라. 올해는 뭐 감목도 이번 달은 감목도 그렇고 을목도 그렇고 이렇게 뭐 움직이기보다는 가만히 앉아서 관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을목이 지지 경금을 보는 것도 이것도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실력에 대한 점검 조치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을목도 이번 달에는 그냥 관망 상태입니다. 관망 상태. 뭐 딱히 나쁘거나 딱히 좋거나 뭐 이런 일이 발생하지는 않죠. 그래서 그 정제정관 그냥 일상적인 일들 항상 해왔던 그런 똑같은 일상들이 반복되는 시기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래서 과목들은 다소 체력적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을목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어쨌든 을목이 무토를 보는 것은 이렇게 음, 이렇게 마치 사람을 모집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음, 혼자 나서기보다는 사람들을 포섭하고 교류도 하고 이러면서 주변 사람들과 같이 가는 힘을 모으는 시기란 의미로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음, 항상 이때까지 해왔던 페이스 그대로 그냥 일상을 보내면 됩니다. 가급적이면은 보류하고 미루고 뭐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하다. 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병화. 병화는 병화는 식신 편제죠. 병화는 식신 편제입니다. 병화는 화생토, 화극금,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 되는 걸 의미를 하죠. 음, 그리고 식신 편제죠. 식신 편제. 식신 편제. 식신 편제라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치로 발휘한다는 의미죠. 더군다나 화생토, 토생금이라는 것은 그러한 것들이 실적으로 바로 나왔으니 공으로 인정받는다는 뜻입니다. 특히 병화무토라는 거는 이렇게 선점한 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화무토라는 거는 하나하나씩 단계를 밟아서 성과를 이뤄나가는 것인데 비해서 병화무토라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내가 먼저 캐치를 해서 내가 먼저 성과를 내고 내가 먼저 그 위치를 점한 게 이제 병화무토가 됩니다. 더군다나 병화가 신금을 본다라는 거는 이미 계획되어져 있어서 음,
일종의 발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병화라는 것은 계획을 세우고 여기에 대한 추진력을 발휘하고 이를 구체화시키고 성과를 만들어 나가는 걸 보통 신금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화일관은 나의 플랜, 나의 계획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내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주변에서 이러한 것들을 실행에 옮겨서 구체화, 현실화 시켜주는 작업들을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더 공격적으로, 좀 더 저돌적으로 해나가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어떤 순서나 절차, 분명히 세상은 존재하죠. 그런 것들을 지켜야 될 필요가 있을 때도 있지만, 뭐, 굳이 안 지키고, 먼저 그냥 내 방식대로 밀고 나가는 게 더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병화 같은 경우는 특히 이번 달에는 그러한 어떤, 도전이 필요하죠. 그래서 병화는 그냥 주변의 어떤 생각, 주변의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바, 요구하는 바를 그냥 꿋꿋하게 관철시켜 나가면은 뭐 충분히 좋은 성과가 나오죠. 더불어 주변에 또 관심과 인기도 얻을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니까, 뭐, 잘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정화. 정화는 상관정제입니다. 상관정제. 저는 상관정. 화생토 똑같죠? 화생토 토생금을 이야기합니다. 화생토 토생금. 정화가 무토 상관을 보는 거는 보통 상관이라는 거는 뭔가 이렇게 질서에 대한 반대를 의미하죠. 관이라는 것들은 질서를 의미하고 상관이라는 것은 그 반대를 의미하니까 뭐 무지서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정화무토라는 것은 뭐 무지서라고 이야기하면 예측이 가능하나, 통제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흔히들 정화가 무토를 보면 해화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지금 무토를 봐서 정화가 뭐 이렇게 불길이 많이 잦아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뭐 해화된다는 말도 맞는 말이고, 무토를 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이렇게 일치월장하다. 뭐 이런 뜻도 되죠. 이걸 이렇게 내공을 키우는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화가 무토신금이라는 것은 다소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것들이 사회적 성과로서 빛을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원래가 이렇게 무토를 가장 잘 생하는 것이 정화입니다. 근데 정화가 토로 생한다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정신적, 육체적인 고뇌와 노력과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정화는 이번 달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쏟는 시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만큼 중차대한, 절차대한 중요한 일들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완수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쏟아내야 되는 시기라는 뜻이죠. 뭐 다양스럽게 눈에 팔찌, 뭐 간목이나 인목 정도만 있어도 그러한 것들을 순조롭게 해낼 수가 있습니다. 체력 소진의 문제, 정신적 공황의 문제들은 간목이나 인목으로서 커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을목이나 묘목으로도 가능은 하죠. 가능은 한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는 이게 정화를 잠깐 화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정신적인 혼란을 가져올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은 과연 이 일을 내가 하는 게 맞지 않느냐에 대한 스스로에 대해서 가치관을 물어보는 그런 혼란이 올 수는 있습니다. 일단 정화는 이번 달에 공을 세우는 시기입니다. 공을 세우는 시기. 그 공을 세워서 나도 인정을 받고 주변 사람들의 삶도 더 이렇게 윤택하게 알차게
뭐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성과를 만들어내는 게 뭐 바로 뭐 정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정화가 그렇다고 나쁘거나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좀 더 매진하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안배를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음, 무토는, 음, 무토는, 음, 음, 무토는 이제 비견, 음, 비견? 방금 전화 오셨어가지고 얼마나 왔냐? 항상 3만 원대밖에 안 나오네. 음. 사무실 요금입니다. 제 집 요금 이거보다 많이 나옵니다. 집은 전화 요금, 뭐, 전기요금 얼마나 많이 나오지? 옛날에 집에만 있을 때는 전기요금 무지하게 많이 나오는데 사무실하고 집하고 나눠 쓰니까 전기요금이 적게 나와요. 누진세가 안 되니까. 그래서 300kg 넘게 썼구나. 얼마나? 3만 얼마 났나? 음, 사무실에서 제가 보통 10시 출근해서 3시 퇴근하니까 5시간 정도 있는데, 근데 무토는 비견 식신입니다. 비견 식신. 무토는 비견 식신이죠. 네, 비견입니다. 비견. 비견과 이제 토생금이죠. 말 그대로 이제 무토가 무토를 보는 토생금을 이야기하죠. 음, 비식입니다. 비식이라는 것은 함께 일을 도모한다라는 뜻이죠. 비식이라는 것은 함께 일을 도모하다. 더군다나 이제 무토가 두 개가 같이 이제 나란히 돼 있다라는 얘기죠. 음, 그래서 이건 토생금이죠. 토생금. 음, 이런 것들은 무토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 이렇게 서로 이렇게 도움받을 일이죠. 도움받을 일. 마침 내가 생각하고 기획했던 일들이 주변인들의 도움, 지지, 찬성, 뭐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음, 어, 크게 백기장도 맞들면 낫죠. 배지 맞들면 낫다고 크게 이렇게 큰 어려움 없이 큰 수고스러움 없이 음, 음, 같이 일을 도모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리고 또 내일에 대한 확장을 의미하게 되면 내일에 대한 확장, 뭐 매장을 넓혀간다라든지 내 업무 영역의 범위가 넓어진다라든지 내 권한 자체가 넓어진다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붙어죠. 그러니까 뭐 같이 한다는 의미도 되고 내가 두 명이 되었다는 의미도 되고 음, 비견이라는 것은 그런 거죠. 하나를 두 개로 나눈다는 의미도 되고 내가 두 명이 되었으니 두 배의 일을 하고 두 배의 영역을 내가 관장한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게 이제 비견이죠. 그것들 이제 무토로 왔다는 거죠. 무토라는 것은 어쨌든 토란입니다. 토라는 것은 보통 나의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토는. 토라는 것은 우리가 영역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크게 영역은 토나 수로 나눕니다. 음, 영역을 토로 볼 것이냐, 수로 볼 것이냐. 그거는 뭐 이제 보통 토라는 것은 내가 직접 관장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수라는 것은 관장이라기보다는 관리하고 수익이 발생하고 생활 영역을 토라고 이야기하고 수익적 영역을 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사무실을 수라고 이야기도 되고 우리 집을 토라고 이야기도 되고 뭐 영역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토라는 것은 내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내 영역, 활동 영역 뭐 이런 의미도 되죠. 활동 영역. 토가 너무 왕해버리면은 음,
쓸데없는 활동 영역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토항에서는 우리 오지랖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쓸데없는 활동 영역이 넓어졌으니 우리는 그걸 보고 오지랖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번 달에 토라는 것은 모든 면에서 영역 확보다. 영역 확보다. 이런 것들은 뭐 시험을 치더라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은 점수가 나올 수도 있고, 내가 일을 했는 데 대해서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비견, 무토의 비견 식신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번 달에 무토 입장에서는 누군가를 만나든 어떤 성과를 가든 간에 이런 것들은 대단히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오랜 기간 장기적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의미도 되죠. 그 의미 자체가 좀 남다르고 가볍게 만나거나 가볍게 끝나는 게 아니라 긴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뭐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토들은 모든 것도 순조롭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기토는 겁재죠. 겁재상관입니다. 겁재상관. 기토는 겁재상관. 겁상이라는 건 나를 필요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제한,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해서 같이 일을 도모한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게 겁상이죠. 그래서 겁상들은 다른 사람들 돕고 같이 하고 수익과 분배, 수익을 같이 이렇게 분배하고 이러는 것들을 좋아하는 게 바로 이제 겁상들이죠. 더군다나 이제 무토가 기토를 받다는 것은 우리가 음양적으로 토가 완성됐다는 얘기입니다. 토가 완성됐다는 의미는 이런 것들은 첫 번째 음양 과제가 해결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단계 넘어갔다는 이야기고 도약할 준비가 끝났다는 이야기죠. 뭔가 준비가 끝나서 이제는 도약할 준비가 되어 있다. 뭐 남녀가 만났는데 서로가 썸 타는 기간이 끝나고 뭐 연애로 넘어가다. 내가 수습 기간이 끝나고 정직원으로 넘어가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무기토가 만난 걸 이야기를 하죠. 더군다나 이제 기토가 신금을 만났다는 이야기도 토생금이라 의미죠. 위자료 토생금으로 상관.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도약을 할 수 있는 시기에 와서 이 도약이 점프할 수 있는 능력을 겸비했다. 뭐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우연찮게 왔다는 걸 이야기해요. 우연찮게 왔다. 우연찮게 왔다. 뭐 생각지도 않았는데 왔다.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뭐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제안이 들어오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컨택이 들어오다. 뭐 이런 것들도 겁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겁상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얼굴이 동안인 사람들도 많고, 어느 날 뜬금없이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막 제안이 들어오거나 그렇게 해서 뭘 하다가 갑작스럽게 때려치우고 다른 곳으로 간다라든지 이런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잦은 또 겁상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기회를 맞이하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토 같은 경우가. 그래서 의외의 제안이나 의외의 일을 하게 되는 시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금. 경금은 이제 편인 비견이죠. 이 편인 비견, 인비가 됩니다. 인비. 천간에는 편인이고 지지로는 비견이지. 근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비입니다. 인비. 또 인비라는 것은 내가 책임진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책임지고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고 사람들을 보살피고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근황의 편이 맞죠. 이제 비견의 지지 비견이죠. 이거는 그렇죠. 천간의 비견과는 틀립니다. 아까 이제 경금 아니구나. 천간의 비견과 지지 비견은 다릅니다. 천간의 비견은 어깨동무를 나란히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죠. 지지 비견은 어깨동무라기보다는
나의 뿌리라는 얘기죠. 나의 근. 스스로 굳건히 서다. 뭐 이런 겁니다. 어깨동무를 나란히 하는데 시청간 비견은 나란히 같이 어깨동무를 하고 그런 것이고 취지 비견은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어깨를 내가 부축해서 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편인 비견입니다. 취지 비견. 그래서 이번 달의 현금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할 일, 다른 사람 일을 내가 떠맡아서 할 일, 뭐 이럴 수가 있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갑작스럽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병가로 안 나올 수도 있고, 어, 보통 근데 이런 데 보통 구조조정 같은 것도 많이 하게 되는데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은 보통 저렇게 편인 비견되어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내가 중심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누군가의 빈자리를 채우고 그러면서 나의 능력과 성과를 인정받는 시기라고 할 수 있죠. 곧 다른 말은 위기가 기회가 된다. 뭐 이렇게 말하는 위기가 기회가 된다. 이게 된다. 누구나 힘들죠. 위기라는 것은 힘듭니다.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느냐 아니면은 위기를 위기로서 끝내버리느냐. 그건 이제 본인의 역량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비견편이라는 것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겁니다. 사람들의 민심, 그들에 대한 나의 평가 이런 것들을 반대로 바꿀 수 있는 하나의 좋은 기회라고 봐도 될 겁니다. 그게 이제 비견 편인이죠. 비견 편인. 그래서 여러모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 수는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 누군가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결국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해내는 근성을 가지는 게 또 경금이기도 합니다. 경금으로 타고났다는 것 자체부터가 근성을 가지고 살아라는 이야기입니다. 근성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이나 힘든 상황에서도 어, 이렇게 꿀리지 말고 꿋꿋하게 살아남아라. 그게 바로 이제 경금입니다. 그게 경금이 해야 될 역할이고 또 경금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금. 신금은 이제 정인 겁재죠. 지금 지지로는 겁재, 천간으로는 정인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천간겁재라는 거는 뭐 애인의 의미, 동료적 의미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것이고 지지겁재라는 건 뭐 후원자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정인, 그래서 정인까지 봤으니 이 정인이라는 것은 보통 소유적 개념을 가지죠. 정인이라는 건 소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금은 이번 달에 뜻하지 않는 귀인, 뭐 이렇게 받아요. 뜻하지 않는 귀인, 뜻하지 않는 어떤 제한, 뜻하지 않는 어떤 기회, 뭐 이런 것들 올 수 있는 게 이제 신금이죠. 음, 그래서 뭐 신금, 뭐 매금이란 것도 대단히 좋은 의미죠. 신금이 매금된다라는 거, 더군다나 이렇게 지지신금의 어떤 겁재를 거느리고 매금된다라는 이야기는 어, 뭔가 실력이 있고 든든한 뒷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총애를 봤다. 뭐 이런 걸 의미를 하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훨씬 상회하는 어떤 이렇게 직위나 이런 것들이 나한테 오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신금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황이나 직책으로 인해서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되겠죠. 이런 것들은 예상하지 못했던 시험에서의 합격, 이런 것도 해당이 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에 대한 제안, 이 계약건은 안 될 것 같았는데, 뭔가 귀인이 나타난 듯, 나에게 그 기회가 날라오는 거, 뭐 이런 것들도 다 올해 신금이 이번 달에 가능한 이야기죠. 그게 신금입니다. 그 다음 임수. 음, 임수는, 임수는
평관편이죠. 평관편이 살인상생도 살인상생 무신딸의 토곡수하고 금생수 하는 겁니다. 토곡수하고 금생수. 토곡수 금생수라는 거는 위기대처 능력을 의미를 합니다. 음, 보통 이제 신금 임수를 받다라는 거는 당장 일은 아니지만 앞으로 일에 대비하는 자세라는 의미라고 봐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발탁 그러죠. 발탁. 이걸부터 중책을 맡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임수 같은 경우는 살인상생입니다. 토곡수, 금생수, 살인상생, 살인상생. 음, 음, 대표성을 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대표성을 띄어서 다른 사람을 통솔하고 이끌어 나가야 될 입장에 서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조금은 무마할 수 있어요. 조금 무마할 수 있죠. 약간 이게 감정적으로 좀 자제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극복을 해 나가려고 하는 게 하나의 어떤 훌륭한 자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임수 같은 경우는 그냥 버티면 됩니다. 버티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달 임수는 뭔가 정신력과의 싸움, 체력과의 싸움이 될 겁니다. 뭔가 이렇게 버텨나가는 힘이 필요한 시기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무신딸이라는 것은 지금 페이스가 쭉 가는 겁니다. 쭉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정신력이 필요하고 체력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한데, 임수 같은 경우 특히나 평관이라는 거는 대부분 정신적, 체력적 한계에 봉착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한계 속에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나간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누군가에게 존경받고 추앙받고 인정받아서 자기 자리를 확고부동하게 만드는 게 평관이죠. 임수는 올해 이번 달에는 그런 역할로서 자리매김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수. 개수는 이제 이번 달에 정관적입니다. 정관적인. 이제 관생이죠, 관생인. 정관적인. 개수가 모토를 보는 것은 자기 흔적을 지우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흔적을 지워라. 그리고 개수가 또 신금을 보는 거는, 이렇게, 음,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라고 보시는데, 결국은 우리가 개수가 신금을 보는 금생수라는 거는 개수가 신금의 금생 잘 받을 수는 없어요. 잘 받을 수는 없고, 결국은 낯설 수 있는 곳, 나와 어울리지 않는 곳에 가서 마치 원래부터 한 몸이었던 것처럼 어울려 지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개수죠. 무토를 본 것도 자기 흔적을 지우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나대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도 되고 조용히 살라 뭐 이런 의미도 되고 그래서 개수는 지금 이제 이번 달은 적응의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적응의 시기. 딱히 뭘 대단한 걸 하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누구한테 뒤처지는 것도 아니고 적응을 해야 되는 시기죠. 다른 말로 하면은 새로운 환경이 맞닥뜨렸으니 내가 여기서 계속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되는 시기라는 의미도 됩니다. 고민하실 필요가 없이 그냥 받아들이시고 있는 듯 없는 듯 묻혀져서 지내시면 됩니다. 묻혀져 지내시면 그냥 묻어서 지내다. 그래서 그렇게 지내다가 세월이 가면 결국은 정착이 될 것이다. 그게 개수신금입니다. 개수가 무토를 보는 건 일종의 체질 개선 하라는 이야기예요. 체질 개선. 더 이상 질러가는 방법이 없으니 그냥 정직하게 세상에 임하라는 이야기고 신금을 봐서 금생수 했으니 아직까지는 내게 딱 맞는 장소나 지역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때를 기다려서
때를 기다려서 자기를 정비하고 조용히 묻어서 가는 시기. 그럼 어느덧 정비가 되어서 어느덧 적응이 되어서 나한테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올 것이다. 그래서 조용히 살자. 그게 이번 달 개수입니다. 일단은 뭐 이렇게 시간은 끝났죠? 시간은 끝났죠? 어쨌든 무신달은 다들 숨고르기 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숨고르기 하는 시기는 되고, 어쨌든 이번 달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 남은 6개월을 만들어 나가는 하나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의 틀이 그냥 앞으로 반년을 지배한다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좀 잘 가다듬고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바람직한 모습으로 자기 자세를 만들어 나가면 그 또한 나머지 반년을 잘 지낼 수 있는 틀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